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일어났는데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든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든지 했을 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의 범위에 들어가죠. 영수증이니까 매입세 공제는 세금 계산서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공제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수령명세서를 제출을 하면 매입세 공제, 카드, 현금, 영수증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5년간 보관을 한다.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우리 그 증빙 서류 보관하는 기간이 될 거고요. 아래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이 아닐 것, 그죠? 당연히 얘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일지라도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임의,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 업자, 그죠? 택시가 대표적이겠죠. 입장권 발행해서 경영하는 사업,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장, 뭐 뮤지컬 극장, 무슨 놀이공원 입장,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의료 보건 영역 중에서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부가세 과세되는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거래 상대방, 얘들로부터 세금 계산서 대신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된다. 이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얘들이죠, 얘들. 위에 있는 애들. 영이 일반 과세자한테 간이 과세자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중에서 과거에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 과세자, 얘들은 항상 영수증만 발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존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매입세 공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런 순서대로 이런 순서, 뭐 반드시 이런 거를 지켜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로 이런 순서대로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치를 하면 그 수치한 자료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될 때 소팅을 잘 해서 거래처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주유소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명의 카드 사용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죠.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대전제는 뭐예요?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 외에 타인명이다라고 하면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명의 대표이사 개인 가족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7페이지를 보면 법인 카드로 지출했을 때 법인 사업자 종업원이 출장 갔네요, 그죠? 그래서 법인 카드로 KTX 결제하고 그 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어디 거래처를 갔다. 그러면 KTX 요금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뭐예요?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타인명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중복이 되죠. 법인 사업자다 그러면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이 됐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증빙으로 받으면 좀 힘들죠. 손으로 입력을 하려면 카드 전표를 보고 입력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작업들입니다. 어쨌든 법인 사업자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종업원이 뭐 출장 가가지고 법인카드 안 들고 가면 개인카드로 먼저 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결제를 하고 그걸 나중에 지출결의 품위서 올리고 해가지고 그 보전 받는 실비 보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다라고 하면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별도 관리해가지고 적어놔라, 니들이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그 엑셀로 관리를 하게끔 만드는 게 좋겠다.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 가족 명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내역별로 공제 여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직원 회식비다라고 하면 회식, 복리후생비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똑같이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근데 뭐 뮤지컬을 보러 갔다든지 놀이공원 관람료 뭐 하면서 법인카드 긁었다, 이거는 얘들은 누구예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관련된 거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고, 뭐 출장비, 출장 식대, 숙박비 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건데 7개 정도에 해당이 되는 지출 내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한다. 뭐 이런 취지니까. 항공료, 택시 요금, 택시비, KTX 요금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입세 불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체국 택배. 우체국이라고 해서 이거 국가 같은데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죠, 과세. 일반 택배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민자 도로냐,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도로냐, 통행료냐에 따라서 달리 취급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주차비 같은 경우에도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주차비냐, 아니면 그 외에 화물차 등 주차비냐에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입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다라는 취지에서 이 주차비와 연계를 하면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들 살펴봤고, 잠깐 화면을 옮겨서 우리가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업로드하고 엑셀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4페이지 사례 연습 문제를 보면 그 1분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네요. 그죠? 사업용 신용카드 수치 내역으로 쭉 엑셀로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지출 내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택시비부터 뭐 직원 회식비까지 쭉 지출 내역들을 이거는 거래처에서 받아야 되죠. 원래는 거래처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 가맹점 이름을 검색을 해가지고 야 여기는 뭐 하는 회사야, 뭐 하는 뭐 파는 음식점이네, 여기는 노래방이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정해가지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매입세 공제 여부를 막 판단을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큰 기업이다,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카드 내역들을 보고 이거 어떻게 썼는지 지출 내역을 옆에다가 좀 네가 당신이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출 내역이라도 알려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니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조회된 거 그대로 업로드 하는 그런 거래처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받았으면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전송 이 기타 전표 입력에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 불러오기, 이 서식 엑셀 서식을 다운 받아 가지고 그 서식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 저 엑셀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끌어와집니다. 이거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거냐, 보낼 거냐, 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면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드 종류 구분을 하고 사업용 카드냐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하고 신용카드사 별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겠죠. 카드 번호, 그다음에 승인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이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가맹점 이름, 그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공제 여부를 기재를 해놓다. 공제다라고 하면 공제를 뭐 부가세 유형을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공제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마트 90만 원짜리는 원재료 구입한 건가 보네요. 294페이지에 그 표 밑에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죠? 여튼 뭐 이런 서식에 맞게끔 엑셀로 작업을 해놓고 이거를 업로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표 일괄 분개를 할 거냐 카드로 분개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카드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할 거냐 선택한 항목을 전표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1건은 매입 매출로 7건은 일반 전표로 불공으로 한 것들은 전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카면 부가세 유형 카면으로 한 것도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문제에서는 그냥 업로드 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그 의제 매입세 공제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를 보시면 카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카드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드 면세 이 부분도 들어왔네요. 나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을 하려면 여기에 6번으로 적용 코드를 적용을 해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 상품으로 돼 있잖아요. 상품, 그죠? 상품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거래처 뭐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이거는 주유소 차량 차량 유지비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매입 가과 이게 수정을 코드 변환이 되나? 계정 과목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46 상품인데 81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선택한 10개를 코드 변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일 많은 게 카드 사용한 것들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많을 거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뭐 그 공급처별로 소팅을 해가지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면 회계 처리도 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서식을 업로드하는 거 297페이지 전표 처리 후에 중요한 게 뭐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까? 계정 과목이나 뭐 그 과세 유형을 불공제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불러오게 되면 이 금액이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이쪽으로 쭉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신고서상에 불러와지느냐? 신고서상에 불러와져야 되겠죠, 그죠? 0331 그러면 새로 불러오면 여기에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신용카드 전표 수령 명세서 상에 이 금액이 들어온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엑셀 자료를 업로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서식에 맞게끔 매입 서식에 맞게끔 수정해서 엑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매입 자료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매입 자료를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 이 불러오는 과정을 생략한 게 스크래핑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 중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스크래핑을 하겠죠, 그죠? 원클릭 텍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불러오기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뭐 예를 들어서 5월 것만 불러오자 라고 하면 쭉 홈택스에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 계정 과목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죠? 지금은 상품 미지급금 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 계정 이게 그 프로그램상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체크가 되네요. 일괄 변경 여기 돼 있네요. 예전에 이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811 대변에 253 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및 적용 이걸 공제를 옛날에는 하나만 체크가 돼 있겠는데 지금은
좀 그 선택하는 게 각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품으로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일괄해서 바꿔주겠다 이렇게 지금 전표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일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전표량이 더 많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 그죠? 이 회사도 지금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치를 할 수 있고 그걸 조작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가 대부분 직원들 식사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일괄해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전체 200 몇 개의 전표를 한꺼번에 다 돌린 거고요. 그죠? 그러면 다 복리후생비로 바꿔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다. 그죠? 그 거래처별로 혹은 업태별로 거래처별로 뭐 소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이거는 접대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KG 이니시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소모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내가 소모품으로 바꿔주겠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일괄 변경하면 소모품 83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으로 바꿔졌죠, 그죠? 이 작업이 생각보다는 지난한 작업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익숙하게 능숙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골프 접대 뭐 이런 것들은 혹은 뭐 업태로 혹은 업종으로 소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골프가 관련된 것들은 다 이거 접대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접대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아주 좋죠. 813 이런 식으로 접대비로 일괄 변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사업용 신용카드 업로드 하는 것들도 수월하게 양이 좀 많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계정 과목 설정 뭐 다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은 공제인데 불공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소팅을 잘 해서 관련된 정보를 반영을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다 끝났다 그러면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뭐 등계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5월 달 건가요? 06으로 가면 카과로 쭉 들어온다. 이러한
그 카드, 신용카드 매입분이 어디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신고서상의 수령 명세서, 이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걸로 여기로 쭉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마감이 됐으니까 저번에 기왕에 입력된 게 마감이 돼 있는 거라서 제대로 안 불러와졌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새로 불러오면 지금 스크래핑 해가지고 들어온 거 이 금액들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지난한 과정을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또 걸릴 수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 한다라고 하면 크게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표 입력하면서 손이 아팠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런 수고스러움은 확실히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매입세 불공제 관련된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